안녕하세요. 풍성한 삶 연구소 유혜연 이영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요, 더 행복한 신혼여행을 위해서 꼭 알아야 될 6가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하고 이제 신혼여행을 가는데 부모 입장에서 우리들이 또 생각을 해봤어요. 또 저희들의 신혼여행 시간은 오래전에 그냥 기억이 잘 안 날지만 요즘 새롭게 결혼한 친구들에게, 자녀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줘서 이들이 정말 행복한 그 여행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모 입장에서, 그리고 젊은 사람들 입장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거를 준비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신혼여행은 6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신혼여행은 결혼식의 연장선이 아니고 결혼식, 필요한 신혼여행 이런 어떤 형식의 연장선이 아니고 정말 시작되는 결혼 생활의 시작점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훨씬 이 신혼여행을 더 의미 있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 젊은 분들에게 특히나 이 신혼여행이 쉼과 회복, 그리고 두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그러한 기회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게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가서 잘 쉬고 잘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그리고 또 멋진 시간을 갖고 추억거리와 함께 돌아올 수 있는 그게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정리한 6가지 중에 첫 번째는 신혼여행지를 정할 때 서로의 성향을 잘 맞추어서 정하는 것. 그래서 서로의 성향에 맞춘 여행지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네. 이게 관광지, 막 시끄러운 관광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아주 쉼을 중심으로 한 휴양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산일 수도 있고 바다일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충분히 대화를 해서 잘 맞춘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남자, 여자, 남편, 아내 당연히 원하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원하는 것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말씀드렸듯이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부분을 동의해야 되고, 또 어떤 면에서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이제 해야 되는데, 글쎄요, 이걸 통해서 차이를 잘 조절하고 만들어 갈 때에 두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신혼여행을 계획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신혼여행지에 대해서 혹시 자문을 구하는 경우는, 이게 관광은 사실 목적이 아니잖아요. 내가 신혼여행을 갔는데 어디 가서 뭘 보고 뭐를 해보고 이런 것이 아니고, 뭐 그런 부분도 조금은 있을 수 있죠. 두 사람이 충분히 추억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자면, 그렇게 막 멀리 막 시간을 많이 들여서 비행기를 타고 가서 또 거기 가서 뭐 기차를 타고 그런 것보다는 좀 더 가까우면서 편안하게 그러니까 쉼을 중심으로 한 곳을 가라고 사실은 조언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두 사람이 잘 맞추어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두 사람이 처음 함께, 물론 뭐 여러 가지 경험들이 다르겠지만 정말 결혼한 후에 처음으로 두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추억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준비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계획이 잘 준비됐어도 그 안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이게 이 신혼부부에게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결혼식을 끝내고 토요일 밤 바로 어디를 가야 하고, 이런 계획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계획들이,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비행기가 수도 없이 결항이 되고 코로나가 터지고 당연히 지금 외국으로 갈 수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변화가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룸을 열어놓고 계획을 짜는 것이 서로에게 요구나 스트레스를 훨씬 덜 주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요. 저희가 아는 한 커플은 결혼한 후에, 결혼식이 끝나고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모든 면에서 나름대로 안정이 되고 난 후에 신혼여행을 갔어요. 처음에는 저희들도 이해가 안 됐어. 그 뭐야? 그런데 그걸 이제 요즘 젊은 이제 커플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딱 느꼈던 게, 그렇지. 아니 뭐 결혼식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가야 되는 게 꼭 신혼여행 아니잖아요. 신혼으로서 여행하는 신혼여행.
그런데 그분들이 한 달 반 동안 집안의 모든 일을 잘 안정시켜 놓은 후에 그리고 나서 본인들이 원했던 곳을 물론 미리 다 계획을 짜놨었죠. 그러면서 갔는데 너무 신나고 너무 재밌는 시간을 갖고 왔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변화가 있을 수가 있고 꼭 틀에 짜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니 해도 머니예요. 그럼요. 신혼여행지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 생활의 시작이기 때문에 자세한 예산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하지 말고 인스타에 너무 목숨 걸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둘만의, 자세한 예산이 좀 필요하죠. 그렇죠. 이 돈을 가지고 최고의 유익과 추억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눠서 짜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실 신혼여행에 가서 두 사람만의 시간에 부부관계를 갖고 그럴 텐데 그걸 좀 미리 어떠한 방법으로 피임을 할 것인가 라는 그런 선택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네 번째 준비해야 될 것은 피임 방법 선택인데 이게 지난번에 저희가 다른 유튜브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결혼을 하자마자 아이를 가지려고 허니문 베이비를 준비하는 커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피임을 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신혼여행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다는 커플들이 사실 많았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네, 구체적으로 혹시 남편이 콘돔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그 혼전 상담을 했던 어떤 그 커플은 정말 둘이 혼전 순결을 잘 지켰어요. 나이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피임 얘기를 했더니 남편 될 형제가 자기는 콘돔을 쓸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내를 배려해서. 그래서 제가 물었어. 어떻게 쓰는 건 줄 아냐? 해본 적은 있냐? 언제 끼우는 건 아냐?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열어보지 경험이 없으니까. 경험이 당연히 그렇죠.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준비가 경험을 하라는 준비가 아니고 이런 피임 준비가 그래서 콘돔 같은 것도 사실은 처음에 끼는 경우에 잘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다양한 사이즈도 있고요. 언제 그렇죠? 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정하게 바르기 전에 끼워야 되는 줄 아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하고 그리고 특히나 뭐 그런 것들이 복잡하면 피임 약을 먹을 거예요 라고 하는 자매들도 있는데 뭐 신혼여행 가기 뭐 한 달 전에 약 먹기 시작한다 이것도 사실은 아니거든요. 쉽지 않은 얘기죠. 예, 왜냐하면 몸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이 피임약이 잘 안 맞을 수도 있고 바꿔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한 3-4개월 전부터 이런 걸 생각하셔서 피임약을 먹어야 하면은 3-4개월 전부터 산부인과 가서 상담을 하시고 그때부터 선택해서 먹어보고 괜찮은 약을 몇 번 바꿔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연구하고 대화하고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뭐 단순히 이 피임 방법은 신혼여행을 위한 것만이 아니죠. 그리고 결혼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부부 관계를 가질 때마다 이 피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신혼여행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부부가 잘 나누고 준비하는 것도 되게 유익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어서 5번째로 가끔 이런 경우를 봤어요. 이 신혼여행 가는데 짐을 엄청나게 많이 가져가는 그런 부부들. 이민 가방이다, 한 가방.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5번째는 좀 간단한 짐을 챙겨가자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편안하게, 가볍게 가보자.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일단 여행을 떠나면 걷고 짐을 옮기고 자차로 움직이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자차의 가능성이 있겠네요. 국내에서 지금 국내에서는. 또 국내에서 움직이더라도 뭐 짐이 많으면 불편해요. 네,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많은 아내 경우들은 남는 건 사진이야. 옷을 그냥 있는 대로 가져가서 아침, 점심, 저녁 3번, 4번 갈아입고 사진 찍어야 돼 하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예, 맞습니다. 남는 건 사진인데 남자도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사진보다는 그 시간에 더 알찬 시간을 위해서 좀 짐을 줄이고 간단하게 떠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삶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식이 아니잖아요. 삶의 시작이기 때문에 정말 사는 것처럼 간단하게
두 시간을 둘이 아름다운 시간을 꾸릴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시작점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꼭 간단한 짐이라는 의미는 뭐 짐을 가지 말자는 건데 꼭 필요한 걸 가져가고 최고의 여행은 가벼운 여행이에요, 여러분. 가볍게 움직이는 여행이 최고의 여행입니다. 물론 뭐 신혼여행가 한 군데 있으면서 한 주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좋고 이사 가는 건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꼭 현지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은 간단하게 살 수 있는 건 가서 사도 또 나중에 또 보면서 추억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나서 마지막 여섯 번째. 네, 여섯 번째. 가서 시간을 보낼 때에 이거는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지금까지의 그 삶 가운데 앞으로의 계획, 앞으로의 그러한 쪽으로 보는 미래지향적인 대화의 시간을 좀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의도성을 갖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내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먼저 입에 나오게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사실은 신혼여행 가서 툭닥거리는 그 커플들이 많은데 뭐가 있냐면 결혼식 자체가 퍼펙트하게 완벽할 수 없어요. 만족이 안 되죠. 예, 결혼식에 불편하고. 뭔가가 잘못됐을 수 있어요.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결혼식에 반지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예, 그런데 그 반지가 떨어진 바로 밑에는 이제 꽃이 또 준비돼 있어가지고 반지가 떨어지고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2, 3분을 반지를 찾아 헤매는 그런 일도 있었고 뭐 누구는 늦게 왔고 들러리가 늦게 오든지 하여튼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신혼여행에 가서 서로에게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고 나 감정들이 올라올 때 참 편안하게 그런 어려운 감정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지나간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죠.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법으로 계획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미래지향적인 대화, 그리고 서로가 감사할 수 있는 대화. 그래서 그러한 긍정적이고 감사한 내용이 넘쳐날 때 행복한 신혼여행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네. 6가지를 나눠봤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뭐 정리하면 이런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정말 많은 얘기를 잘 나누면서 부담되지 않게 두 사람만 가질 수 있는 멋지고 신나는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신혼여행이 최고의 신혼여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부모님들이나 혹시 이걸 듣는 분들이 주변에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나눠주시고 전달해주면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태까지 이번에는 6가지 더 행복한 신혼여행을 위한 6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풍성한 삶 연구소 유혜연 유영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